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오늘도 끝내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청문위원들 직접 수감동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이른바 이 감방 청문회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아서 만남이 이루어지긴 한 건지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가요. 이제 의원들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최순실을 만나기 위해 서울구치소 수감동을 직접 찾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 또 안종범, 정호성을 만나기 위해 남부구치소 수감동을 찾아간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을 각각 연결해서 오늘의 상황 자세하게 전해 듣겠습니다.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을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한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후에 결국 최순실을 만나셨나요? 예, 3시 반 정도부터 한 2시간 면담을 하고 네. 신문도 했습니다. 아, 그럼 여러 명의 의원이 동시에 만난 건가요? 예.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네네. 한 8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아, 그럼 수감동으로 가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 들어가서 최순실과 함께 그럼 이 질문을 주고받은 장소는 어떤 곳이었나요? 거기는 장소 변경 접견실이라고요. 네. 사동 안에 네. 그러니까 이쪽에 통제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별도 사무실입니다. 아, 별도 사무실. 예, 회의 공간입니다. 네네. 네. 자, 직접 만나보니까 이 네네. 최순실 씨 불출석 사유서에는 이제 뭐 심신의 건강 문제를 적지 않았습니까? 네네. 상태가 좀 어떻게 느껴지시던가요? 수감 생활이기 때문에 좀 초췌해 보이긴 했는데요.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체구가 왜소한 편이고 상대적으로. 네네. 본인은 여러 가지 심장도 안 좋고 뭐 우울증, 불면 여러 가지로 안 좋다고 계속 호소를 했어요. 네. 첫 청문회 불출석 때는 왜 이 공황장애를 공황장애로 잘못 적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예. 조금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렇게 보이긴 했습니까? 의외로 차분하고 또박또박 자기 답변할 때는 답변하고 나머지는 고개를 들고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혹시 뭐 우리 일반인들이 청취자분들 이 TV 뉴스에 나오는 장면으로는 왜 날카롭게 쏘아보는 눈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좀 그런 좀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나요? 국회의원들 앞에서는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간혹 본인한테 아주 불리한 내용이나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황당한 이야기다,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네. 그럼 오늘 의원님 그 2시간여 최순실과 이제 어쨌든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좀 핵심적이다 이렇게 느꼈던 발언 혹은 답변 어떤 게 좀 기억나십니까?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요. 네. 우선 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호칭을 어떻게 했냐. 자기는 대통령 당선 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 의원님이라고 했고 그 위원은 대통령님이라고 불렀다. 대통령은 뭐라고 불렀냐. 자기가 유치원을 경영했기 때문에 최 원장이라고 주로 불렀다. 네. 관저 출입은 얼마나 했냐. 답변을 안 했어요. 그냥 답변을 회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중에는 지금 여러 차례 대통령을 만나서 그렇게 또 오랜 기간 대통령의 뒷바라지를 했고 대통령 선거 공도 세웠는데 정작 청와대에서는 국정 참여도가 1%도 안 된다. 또 시니어 정도 되는 지부름한 사람인데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 본인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약간 불쾌한 인상을 보였습니다만 언급을 거의 회피를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자, 오늘 지금 그리고요. 말씀하세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립됐냐, 누가 아이디어냐.
정작 최순실 씨는 자기 아이디어 아니라고 회피했습니다. 아, 누구 아이디어라고 얘기는 따로 하지 않았고요. 예. 근데 그래서 재단 설립은 최순실 씨 아이디어고 정경련을 통한 모금은 대통령이 아이디어 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김기춘, 우병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느냐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네. 그다음에 김영재 원장, 네네네. 거기에 136차례 진료 기록이 있고 매번 갔을 때마다 프로포폴 네네. 투약한 흔적이 있는데 매번 맞았나? 그래서 강하게 부인은 하지는 않던데요. 네. 그리고 좀 특이한 내용은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아마 네. 이 부분이 물증으로 지금 제시되어 그렇죠. 있는 관계로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른다, 자기 것 아니다, 자기는 노트북 쓴다. 네. 이렇게 그리고 검찰에도 그렇게 진술을 했다.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게요. 바로 이 네네. 딸 정유라 씨. 네네. 지금 특검에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예. 그러면 해외에서 이제 수배가 되면 만약 이제 긴급 체포가 된다면 국내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대목인데 네네. 좀 딸의 근황에 대해서는 어떤 뭐 이야기나 입장을 보이던가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자진 귀국하는 게 좋지 않겠냐? 네네. 아니면 지금 체포 송환하겠다는 지금 계획이 서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들고면서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따로 답변을 안 했다. 예. 자, 오늘 저희 박영선 의원이요. 네네. 그 페이스북 방송을 해서 갑자기 오후에 화제가 됐는데 네네. 그러면 이게 원래 핸드폰을 안 가지고 들어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방송이 됐어요? 위원장 핸드폰만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고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치소 당국에서 아주 완강하게 네네. 불허하는 그리고 좀 곤란하다. 네. 규정상 그 때문에 실갱이가 있었고 한 1시간 이상 지연됐습니다. 네네. 결국 국정위원들이 그건 수용을 했습니다. 비공개. 네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네. 이제 실강이가 있는 과정에서 이제 박영선 의원이 그 핸드폰을 위원장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잠시 촬영을 했죠. 분위기는 전달하겠다고. 그러니까 최순실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뭐 우리 일반 국민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갑자기 이제 박 의원 페북 라이브 방송이 돼서 그게 지금 크게 화제가 됐는데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조금, 교도관들이 좀 완강하게, 사진 촬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했기 때문에. 막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입시름이 있었고요. 사실은 오늘 들어가면서 위원장과 구치소장 간에는, 아주 제한된 사진 촬영. 하기로 이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들어갔는데요. 구치소장은, 전혀 안 된다. 근데 결국, 위원장이, 지금 법무부 장관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화를 했습니다. 법무장관 대행의, 그런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도, 구치소 안에는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촬영은 곤란하다. 허용할 수 없다. 다만, 면담은 자기들도 적극 권고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가지고요. 아마 구치소장으로서는 좀 재량권이 없었지 않았겠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현장에서는 구치소장과 김성태 위원장은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법무부 차원에서 좀 압력 행사가 있었던 것 같다. 지금 이런 정황이신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과도하게 해석이 돼서 말이죠. 지금 이 정부 측이 오히려 최순실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순실이 오히려 이 구치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신변보호도 받고 또 자유롭게 좀 행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도 나오던데 보시기엔 어땠습니까?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수감 규정이 있으니까.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던 것 같다? 독거 수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독방이죠? 이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피의자들은 독거 수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 자체를 뭐 특별한 대우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본인도 자기들이 보는 눈이 많고 자기 여사동에 있는데 네네.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최순실 당사자도 네네. 그렇게 이야기를. 자, 그런데 이 처음에 구치소 청문회가 오전에 시작될 때 말이죠. 예, 예. 이경재 변호사가 강력하게 네네. 지금 항의를 한 거죠? 예,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도소 측에서 좀 과잉 보호하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네. 인상을 받았습니다.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하여튼 뭐 국조위원들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니까 네. 차단하려고 아주 뭐 항의를 했겠죠. 예, 예. 예, 오전에 이제 이 방송이 된 부분 구치소 회의실에 청문회장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안민석 의원이 얘기할 때 이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네. 원포인트 강제 구인법이라도 통과시키자. 예, 예. 이게 뭐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국민들이 답답해하지 않느냐 이런 네네. 취지 얘기했는데 이건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회적 중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국정조사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회피하고 또 출석 거부를 하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 지금 법적 강제력이 아주 네. 제한적이다. 네네.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한 강제력으로 작동하고 있지는 못한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런 취지에서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 이런 취지로 제안이 있었고요. 네. 29일은 너무 촉박해서 여야 합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사흘이죠. 잘 네.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제도 네네.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네.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의 정언감정법을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의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말씀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조특위위원이 두 팀으로 나눠서 이 김한정 의원 막 서울구치소의 최순실 씨를 찾아갔고요. 또 한 팀은 남부구치소로 이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만나러 갔는데 그중에 오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별명이 쓱가요정 이렇게 불리시는 건 아시죠? 예, 들었습니다. 네. 저녁 식사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아유, 못하셨군요. 예. 자,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결국 안종범, 정호성 만나셨습니까? 예, 만나기는 만났습니다. 이제 교도소의 보안과 옆에 위치한 보안 상담실에서 만났고요. 네네. 이제 방으로 저희들이 이제 직접 찾아가려고 했더니 네네. 방에서는 안 보겠다. 대신 자신들이 조금 편리한 공간으로 나올 테니까 거기서 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보안과 옆에 조그마한 공간에서 만났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오늘의 이 조사가 정식적인 청문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증인으로 출석해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도 없고 네. 그다음에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할 의사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표시를 해서 그러면 증인도 아니고 그다음에 위증의 처벌에 의해서 진실을 담보받는 선서도 없는 상태에서 네네. 그냥 얘기를 듣는 정도의 시간을 한 3시간 반 정도 가졌습니다. 네. 서울구치소보다 1시간쯤 더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지금 이걸 비공개 접견 뭐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까? 예, 비공개 면담 정도라고. 비공개 면담. 네. 그럼 안종범, 정호성 두 명이 동시에 앉아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나눈 3시간 반의 이야기 중에 네. 그럼 김 의원님 조금 이제 특징적인 거나 인상적인 거, 새로운 사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큰 틀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네. 새로운 사실은 전혀 없었다. 새로운 사실 없다? 예, 그다음에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내용조차도 상당 정도 부인을 했다. 네. 그래서 진실을 말할 의지는 대체로 없었다. 그리고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이 그와 같은 모금 행위라든지 대기업과 연결시켜주는 행위를 한 것은 맞는데 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고 본인은 대통령의 지시가 공익적인 활동에 의한 판단, 공익 판단에 기초한 지시라고 생각을 했다. 네. 그래서 본인은 이게 범죄가 되는지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 이 얘기를 굳이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네네.
세부적인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최순실 씨의 지시를 받는 여러 이제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하 직원들과의 면담 사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겠다. 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의 포괄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것 이외에는 일체 진술을 거부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안종범 수석의 얘기였고요. 네. 그래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냐 물어봤더니 인정할 수 없다. 전면 부인이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호성 씨 같은 경우도 큰 맥락은 똑같습니다. 네. 실제로 진실을 말할 의지는 없어 보였고, 다만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네. 청와대 내부에서 만들어진 인사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공문서들을 최순실 씨에게 미리 가져다가 보여준 것은 맞다. 네. 예. 그리고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에 일정한 어떤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는 자기는 모른다. 그리고 본인은 최순실 씨하고 여러 차례 통화한 것도 맞다. 이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두 명을 하나씩 나눠보면, 이 안종범 전 수석, 일국의 청와대 내의 경제수석 비서관이었잖아요. 네. 그럼 참 궁금한 게, 이거 오늘 누가 여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KD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 건 관련해서는, 네.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초등학교 동기동창 친구의 학부모의 회사를 대통령이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을 독대하는 자리에서 이런 회사 좀 챙겨주시오 하고 안 수석이 이 브로셔를 줬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뭔가 이상한 눈치 같은 걸 못 챘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 대해서도 이혜원 의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네네. 그와 같은 일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맞는데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선택적인 답변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종범 전 수석은 최순실을 모른다는 입장인가요? 예, 최순실을 전면적으로 모른다라고 부인을 해서 네. 제가 조금 화가 나서 격하게 좀 추궁을 했었습니다. 네네. 최순실의 부하 직원들 또 최순실이 선발한 미르나 K스포츠 사무총장이라든지 또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안종범 씨하고 통화를 하거나 또는 안종범 씨와 최순실의 사업과 관련해서 같은 자리에서 만난 흔적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 비춰보면 최순실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데 어찌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묵묵부답하면서 답변을 거부하다가 어쨌든 최근에야 최순실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때 당시에는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라고 그냥 바짝 잡아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병우, 김기춘, 그다음에 안종범 이런 사람들 모두가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어쩌면 이게 이 최순실을 그냥 분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이 최순실을 알고 최순실과 연락을 했다면 세계적인 어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범죄 단체가 되는데 그렇죠. 최순실을 모른다고 배제를 해버리면 사실은 최순실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가 있음을 악용해서 최순실을 혼자 자작극으로 이런 이 금품갈취행이라든지 모금행위를 했다. 이런 쪽으로 몰아가려고 뭔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무조건 대통령의 지시만 듣고 실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가겠군요. 그리고 최순실이 혼자 뒤에서 여러 가지 호박씨 까는 행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정호성 씨한테도 최순실하고 김기춘하고 또 최순실하고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면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전화 통화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냐 이걸 물어봤더니 자기로서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딱 잡아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누군가 조율하는 사람이 최순실을 별도의 존재로 떼어놓고 최순실을 혼자 국정을 그냥 이렇게 농락했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려는 어떤 음모의 냄새가 좀 느껴집니다. 전체적인 구조, 이 관계를 이제 설정한 느낌을 받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김 의원님 오히려 이 국회 들어가시더니 더 검사 시절 모습이 살아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근데 미방위에서 이 과학과 관련된 정책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미방위를 가신 건데 지금 국조특위에서 활약이 많으셔서 좋은데요. 자, 만약에 검사 시절이셨다면 이 노승일 부장과 최순실 씨의 녹취가 일전에 공개됐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아는 뭐라고 해.
자, 안수석이 교체된다고 합니다. 예. 뭐 교체, 어휴 이렇게 한숨 쉬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예. 이런 걸 듣고도 모르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청문회 방식이나 형태가 네. 당사자 본인들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고 국민들은 이제 그 얘기를 생중계를 듣다 보니까 네. 본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자백을 얻지 못하면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은 검찰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뭐라고 하든지 별 신경을 안 씁니다. 네. 객관적인 물증, 수첩에 기재된 내용, 녹음에 나타난 내용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병우 수석이 뭐라고 부인을 하든 또 김기춘 씨가 최순실을 몰랐다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든 말든 네. 또 안종범이 최순실과 연락이 없이 이런 모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권 관여 행위를 했다고 주장을 하든 말든 네. 객관적인 상황이나 물증이 분명하면 이분들 유죄 판결 받는 데는 별 이상이 없으니까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이 썩어 빠진 검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 이렇게 한탄을 하셨는데요. 네. 최근 특검의 행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칭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 특검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고요. 특히 국민들이 이 부패한 권력과 그다음에 이 썩어빠진 재벌들이 야합해서 이번 국정농단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가장 핵심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삼성이 최순실을 어떻게 찾아냈으며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수십억짜리 말을 왜 사줬겠습니까? 네네. 결국은 이 권력과 재벌의 야합이라고 하는 이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특검이 그런 핵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 국민들이 특검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특검이 삼성을 바로 정조준을 했고요. 뭐 국민연금 이 기금운용본부장 소환되고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짚었다. 지금 의원님 네. 말씀이나 국민평가가 좀 일맥상통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특검의 지금 수사 정조준한 사안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근데 조금 더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 뭔가 지시를 한 요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일부 지금 문건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멘트를 한 부분이 지금 특검에서 찾아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 제공,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이게 연결고리가 착착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 또 삼성에 대한 이 뇌물공여죄 적용이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KB 차차차 삼행시 차 살 때 허위 매물엔 헛걸음 보상 차 팔 때도 변동 없는 매도가 보장 차 사고 만변에도 환불 보장 이게 바로 차차차 3대 서비스 KB캐피탈이 만든 중고차 국민시세 KB 차차차 환불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피부 케어, 두피 케어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시죠? 그럼 몸은요? 바디엔 토비콤 골드죠. 토비콤 골드는 비타민 A에서 항산화까지 요즘 바디를 위한 바디 비타민. 하루 한 알 바디 비타민 토비콤 골드 안공약품.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